맞고 죽고 그 마유미 김현희 씨는 호송돼 왔는데 예. 그게 선거에 영향 주려고 했다. 뭐 이런 내용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수사도 좀 많이 진행이 됐고 뭐 또 DJ 정권 또 노무현 정권 쭉 거치면서 어느 정도 이거는 좀 김현희가 폭파범이라는 건 어느 정도 좀 확인된 사실 아니냐. 예, 물론 정부의 과거사조사위원회 그렇죠. 많이 했던 건데 예, 뭐 언제까지 끝까지 유족의 억울한 점은 이해가 가요. 그 유품도 없고 달랑 구명정 하나만 그냥 나오고 이게 다 증거다. 그리고 김현희 이 자백만 근거로 했으니까 억울한 점은 이해가 가지만 제가 보기에는 해서 예. 좀 아쉽고 답답하고 좀 그렇습니다. 네. 남북 관계가 조금 개선이 됐으니까요. 북측에 한번 물어볼까요? 너희들이 한 거냐라고? 예. 뭐 비공식적으로나 뭐 이렇게 물어볼 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뭐 물론 그런 이론 지금 그 남북 관계 이론 연구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북한은 좀 왜 했느냐, 그리고 또 선거 앞두고 뭐 도와줄 일이 있어서 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소위 이제 적대적 공생 관계라 그래가지고 뭐 다 이제 이제 서로 이제 그 적대적인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저 적대적인 정권이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 이제 굉장히 공격적이고 이제 저런 테러라든지 이런 이제 무력을 사용한 어떤 이 관계적인 이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론. 가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낙하가 바람을 탓하랴. 페이스북 정치를 끝낸다는 글을 끝으로 페이스북을 떠나는 듯 했던 홍준표 전 대표가 다시 페북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인 조지훈 씨의 낙화를 게재한 뒤 페이스북 정치는 지난주로 끝내고 앞으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라면서 온라인 복귀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꽃이 지기로쓰니 바람을 탓하랴라는 얘기인데 자신의 최근 심정을 좀 드러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죠. 자, 홍준표 전 대표와 관련된 자유한국당 내 상황을 좀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핵심 비대위 위원장을 맡으신 분이 다음 공천관리위원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핵심 비대위 위원장이 다음 공천에 관한 기준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걸 또 당원 당규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그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천권을 완전히 또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두 번 다시 자유한국당이 공천 때문에 망했다는 그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핵심 비대위에서 논의되어야 된다는 바로 그 입장입니다. 우리 당내에서 서로 간에 불신하는 상황도 있는 것이 뭐 불편한 진실인데 저희들이 그런 일은 전혀 없도록 그야말로 다수가 100%는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다수가 수용되는 그러한 훌륭한 분들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시고 또 비대위원장과 함께 비대위원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많은 분들을 추천함으로 해서 그 위원장이 훌륭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내 상황이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에서 홍준표 전 대표가 다시 등장을 했어요. 자, 이게 혼란을 더 부추길 것인지 아니면 교통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이수 변호사님, 예. 꽃이 지기로써니 바람을 탓하랴. 뭐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다음 달에 홍준표 전 대표께서 이제 로스앤젤레스로 한 2, 3개월 외유를 떠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 그 미국 대학에서 뭐 연구나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페이스북 정치가 뭐 그런 이제 저런 류의 그 심경 글들은 계속 올라오고 예. 뭐 현안마다 코멘트는 있겠지만 당 내에 있는 거하고 당 외의 차이도 크고 예. 국내에 있는 거하고 국외에 있는 거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이전과는 많은 존재감이 떨어질 거라고 보이는데 그 변호사 홍준표로는 도저히 만족이 안 되는 것 같고 여전히 예. 좀 그 약이 오른 것 같아요. 왜 나만 이걸 책임을 져야 되나. 어디 좀 진짜 내 잘못이냐 한번 보자. 뭐 예. 이런 것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좀 다 내려놓고 미국에 가서 좀 이 여의도라고 하는 우물에서 벗어나서 한국당이라는 우물에서 벗어나서 한번 그 우물 안을 들여다볼 기회를 가졌으면 예. 좋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이거는 어떻게 또 봤을지 모르겠어요. 경남도청 앞에 자신이 도지사 재임 시절에 경남도가 졌던 빚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채무를 모두 갚아서 기념 식수를 했는데
이 나무가 웬일인지요. 이게 세 번째 나무예요. 40년생 주목인데 세 번째 나무까지도 모두 이렇게 말라 죽어가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서 급기야 이렇게 이제 뽑아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까지 좀 있었습니다. 이 땅 토양이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심는 나무마다 다 말라 죽어가서 세 번째 나무마저도 이렇게 뽑혔는데 배종호 교수님, 이게 홍준표 지우기다 이런 얘기도 좀 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홍준표 대표의 처지를 빗대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와는 무관하게 정말 나무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철거를 한 거거든요. 네, 홍준표 지우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홍준표 전 대표의 현 처지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예.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 홍준표 지우기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세 번이나 예. 나무가 계속 고사하니까 바꿔 심었지만 결국은 또 고사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남도청에서 알아서 이거를 철거를 했고 예. 김경수 현 당선인에게 연락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홍준표 지우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 나무와 관련해서도 경남도 내 민심이 지금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데 예. 홍준표 전 대표는 자신이 1조가 넘는 채무를 모두 변제한 걸 기념해서 채무제로 기념 식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경남도민들 당시 홍준표 전 대표가 무상급식을 폐지하고 또 진주의료원을 또 폐업을 시키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피눈물이 흘렀다라는 이제 그런 여론도 지금 굉장히 비등해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이 설왕설래하는 그런 상황에서 홍준표 전 대표가 심었던 나무가 이제 결국 철거됐는데 지금 현재 홍준표 대표 지금 본인이 다시 페이스북 정치를 저는 시작을 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은 정치인의 경우는 잊혀지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대신 이제 조지훈 시운의 낙화라는 시를 통해서 앞으로는 품격 있는 정치인, 예. 뭔가 좀 감성의 정치인, 그런 정치인으로 이미지를 변신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 본격적으로 오히려 더 예. 제가 볼 때는 페이스북 정치를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는데 예. 본인이 구도하는 그런 정치 스케줄이 잡히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워낙 이번에 참패했고 예. 이번 자유한국당 참패 그 원인에 홍준표 전 대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대권 도전 그런 길이 열리기는 굉장히 희박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예, 나무는 철거됐습니다만은 나무와 함께 같이 놓았던 표지석은 그대로 이제 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미 부여를 또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은 또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씁쓸함 뒷맛을 홍준표 전 지사에게는 아마 줬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안철수 전 후보 역시 실패에도 계속하려는 용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성공은 끝이 아니고 실패가 완전한 마지막도 아니다. 계속 이 일을 이어갈 수 있는 용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좀 밝혔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이 끝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패가 완전히 마지막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이제 일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용기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실패를 하더라도 원래 그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초심을 다시 생각해보고 그 일을 계속하려는 용기,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공이건 실패건 계속 용기를 가지고 그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게 윈스턴 처칠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기 계신 당직자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 이 강호동 씨가 진행했던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지금 저 말을 했더라면 굉장히 젊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래서 박수를 받았을 수 있을 말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 말을 들으니까 말은 굉장히 맞는 말 같은데 약간 뭔가 개운치 않은 그런 뒷맛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여기 나와 계신 우리 패널도 그랬고요. 정치 전문가들, 평론가들이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 또 지난 대선이 끝난 이후부터 시작해서요. 선거에 패배하고 나서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등등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고 해석들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전 지사도 돌아왔고요. 안철수 전 후보도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니까 돌아오는 모양입니다.
두 분 다 홍준표 전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가 두 분 다 뭐 물러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 거죠. 예.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윈스턴 처칠의 말대로 성공이 끝은 아니고 실패가 마지막은 아니다. 성공도 더 해야 되고 예. 실패도 이제 다시 일어나겠다는 건데 이거 월드컵 신태용 감독이 이런 얘기하면은 정말 멋있는 얘기라고 해서 신문에 아마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뽑힐 것 같은데 패장이 안철수 대표나 홍준표 전 대표가 이런 얘기하니까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자성하고 정치학자 교수들 물어보니까 보수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지도자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한테 책임 크다고 국민들이 보는 거죠. 그러면은 안철수 대표는 지금 도대체 새정치가 뭔지 자기가 시작을 했던 새정치가 어떻게 현실에서 접목됐는지 본인이 하려던 새정치가 벌써 구태연한 정치가 돼서 청산 대상이 된 거 아닌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좀 고민을 하고 복귀하더라도 하는 게 좋겠다. 홍준표 대표도 자서전 준비한다잖아요. 과거에 뭐 자서전 내용 때문에 한번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만 그 책이 당랑의 꿈이에요. 당랑의 꿈. 당랑이 사마귀 뜻이거든요. 사마귀는요. 교미 끝나고 서로 잡아먹는 게 사마귀예요. 그리고 당랑 거절이라는 뜻은 수레가 오는 것도 사마귀가 막으려고 하는 그런 스티브 잡스 얘기로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풀리시 바보처럼 무모하게 도전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도전장은 지금 낸 거예요. 하지만 한국 보수를 살리고 하는 데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정말 이때 지금 위기인데 그냥 본인이 정치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앞날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과거 몇 번의 실패, 3번의 실패 그때 대통령이 된 DJ도 있었고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무모한 도전 실패 이후에 대통령이 되는 일도 있었으니 뭐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뭐 등등 모든 분들이 뭐 안 된다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훨씬 더 많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저는 아마 오시면은 처칠 말 인용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딱 하셨네요.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뭐 꼭 해주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요? 정확한 인용은 이제 성공이란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계속 하시겠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중요하게 좀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우리 안철수 전 대표가 뭐 노무현 대통령이었든 뭐든 다 명분을 갖고 실패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명분이 뭔지에 대해서 아직 안 밝히고 계시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캐치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자신이 무모하게 도전하는 그 이유, 명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충분히 국민에게 설득해내지 못한다면 성공의 길로 가는 것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인터뷰가 한국일보 기사로 실려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봤더니 차기 대선과 관련된 얘기가 없어요. 글쎄요, 박 시장 측에서 그 질문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나요? 자신이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것이 지금 이 시기에 불편한가요? 저는 물밑에서는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보이고 다만 인터뷰 이렇게 기사에는 없지만 공개적으로는 시정에 충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다음 대선이 2022년이에요. 아직 많이 남아 있고 너무 빨리 그 속내를 드러냈을 때 당내에서의 경제도 훨씬 심해질 거고 하니까 그래서 적당한 때에 자의반 타의반 노출을 하지 않을까. 그것이 박원순 시장의 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들이 이제 기자로서 취재원들 인터뷰를 할 때 묻고 싶은 게 꽤 많거든요. 근데 취재원들이 좀 곤란한 것은 자꾸 묻지 말아달라, 기사 쓰지 말아달라, 빼달라 이런 부탁을 많이들 하시는데 정말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박원순 시장이 4년 뒤에 대권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하는 부분인데 그 내용이 이 인터뷰 내용에 없습니다. 어찌된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유추는 좀 됩니다. 봄날은 간다. 한국의 정치 풍우나 부인 옆에서 영면했다라고 해서 김종필 전 총리의 연결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G20 회의에서 정상들 메모 본 뒤 문재인 대통령도 적극 활약 나선다라고 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 당시에 종이를 좀 메모지를 들고 있었는데 뭐 이걸 그렇게까지 뭐 탓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대통령이 저도 뭐 원고 들고선 진행하는데요. 뭐 그렇죠? 모르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까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로시간 단축 이제 3일 남았는데 6개월 계도 기간이라고 해서 주 52시간 법을 어겨도 되나 그렇지 않다. 처벌만 하지 않는 것이지 이것은 지켜야 한다라는 게 이제 공식적인 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좀 큰 변화를 몰고 올 텐데 플러스 요인도 있고요. 만약 부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잘 살펴야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난 다음 주 휴가. 좋겠다. 들어가자. 야, 그거 닷컴 아니야? 응, 닷컴이야. 닷컴? 호텔 예약은 호텔스닷컴. 닷컴이야, 닷컴이야? 캐리어 23도.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에어케어로 진화합니다. 오염도에 따라 인공지능으로 스스로 공기청정합니다. 휴먼 케어부터 허리케인 바람까지 바람이 18단계로 세분화됩니다. 디지털 빌딩 솔루션의 캐리어가 인공지능 4계절 18단 에어컨을 선보입니다. 더 진화한 AI 마스터 캐리어. 참을 수 없이 가려운 무좀. 광범위 항진균제 카네스텐으로 뿌리 뽑으세요. 무좀 아웃. 카네스텐. 에어리즘. 열과 습기가 사라져 쾌적하고 시원하게. 땀과 열을 빠르게 날려버리는 신소재 이너웨어. 에어리즘. 유니클로. 도착했습니다. 옆에서 보기에도 이렇게 애가 타는데 얼마나 힘이 들까. 자, 이거 하나 드시고 들어갑시다. 엄마는 힘이 되고 싶다. 정관장 아이패스. 분홍아, 날 신나게 만들어줘. 초록아, 날 신나게 만들어줘. 연홍아, 연노가, 날 신나게 만들어줘. 날씬한 소유 다이어트 GRN. 직수라면 깨끗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한 곳만. 큐밍은 오염의 사각지대 없이 3중 풀케어. 큐밍 풀케어 직수형 냉황 정수기. 직수 정수기도 현대백화점답습니다. 큐밍. 안녕, 아송아. 응, 안녕. 동생이야? 같이 놀래? 야, 우리 친구 와다? 키가 작은 우리 아이, 때가 되면 클까요? 키 클 수 있을 때 키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드드림. 꼭꼭 숨어 있으면 땅에서 신랑감이 짠 하고 나타나니? 내 여보야는 내가 직접 찾는다. 내 손으로 딱 내 마음에 쏙. 가장 스마트한 결혼 중개 앱 여보야. 다 믿고 맡길 때가 있을까? 똑똑 원룸 오피스텔 임대관리. 똑똑한 스마트하우스에 맡기세요. 임대관리도 월간 보고도. 똑소리 나죠? 모두 입금됐네. 똑똑한 주택 임대관리 스마트하우스. 당신의 서큘레이터. DC 모터인가? 아닌가? DC 모터로 소음은 줄이고 소비 전력은 낮추고 강한 바람까지. 파세코 DC 서큘레이터. 미니멀 디자인의 스마트한 기능까지. 디자인과 성능 모두 마음에 들어요. 파세코 DC 서큘레이터. 선 없이도 돌아가네? 이 생각 누가 했지? Think smart. 파세코. 음주전원 스킬에서 시작. 808. 1위 수출. 808. 정말 좋아요. 여자 808.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포영레저에서 골프장과 리조트, 호텔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명 신개념 이용권이 나와서 화제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이용권은 기간 이후 소멸되는데 이 상품은 2천만 원대 예치금으로 무기명 카드까지 이용하고 기간 이후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여행하면 제주도와 강원도 아니겠습니까? 네, 위치도 바로 제주와 강릉, 서울에서 가까운 안성까지 이용하기 좋은 곳만 모았습니다. 강릉 최대 규모 호텔 객실은 연간 20일이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 아데닐 리조트 객실은 79%까지 할인 이용 가능하고요. 안성 아데닐 골프클럽 최대 33% 4인 동일하게 할인. 제주 아데닐 골프클럽 4인 동일하게 최대 53% 할인. 게다가 골프장은 팀 할인으로 4인까지 동일하게 할인받을 수 있고 주중주말 상관없이 혜택이 파격적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없던 특권, 무기명 신개념 이용권, 트래블 에디션 멤버십 카드, 문의 1600-9356. 유익한 방송 MBN에서 뉴스파이터가 방송됩니다.
진짜 자식들은 뭐 말하면 안 들어. 완전 고집불통이에요. 답답한 쓰라고 있네요. 아이 나와. 빨리 나와줘요. 내일은 좀 낫겠지. 그렇게 살아요. 희망을 갖고 산다고. 오빠는 할래? 나. 해독의 완결판을 먹으면 나이살이 빠지는 염증의 싹을 잘라줄. 그러니까 안 되던 동작이 틈없이 될 겁니다. 대박. 엄지의 자연 속에 딱 들어오면은 내가 주인공이야. 유격. It's just a force from above, some call me crazy. Some try to make me shut up if I am crazy. That's what you made me. I said you're the only one I want to talk about. 인생 보이스를 즐겁게 하자. 이렇게 열면 이게 끝이에요. 와. 지금 우리 곁에는 하루 한 끼 식사로 힘들게 살아가는 독거노인이 참으로 많습니다. 전국 천사 무료급식소는 홀로 외롭게 사시는 전국의 독거노인들을 위하여 따뜻한 밥상을 만듭니다. 허기와 고통으로 얼룩진 한 생명이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구석진 골방에서 하루 한 끼 식사로 근근히 살아가는 독거노인에게 한 달 10,000원이면 희망의 밥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소외된 어르신께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전국 천사 무료 급식소. 후원 080-527-1000. 독거노인이 후원자님을 평생 기억할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세요. 엘라는 6살입니다. 어느 날 집으로 날아든 폭격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엘라는 말을 잃었습니다. 엘라처럼 마음을 다친 아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분쟁과 재난으로 다친 아이들을 구하기에 내일은 너무 늦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보호해주세요. 유엔 난민기구는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고한 아이들을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엘라와 같은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지금 1899-4010으로 전화주세요. 월 10,000원으로 모든 것을 잃은 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루는 오랫동안 굶주렸습니다. 먹을 것은 전혀 남지 않았습니다. 하룬의 엄마는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지만 아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많은 아이들은 배고픔에 쓰러져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굶주림을 멈출 수 있습니다. 컨선 월드와이드는 전 세계 가장 소외된 곳의 아이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월 10,000원을 후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은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긴급 식량이 되고 한 가족의 양식이 되어 이들을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1644-8041로 전화 주셔서 지금 월 10,000원의 후원을 약속해 주십시오. 하룬과 같은 아이들은 더 오래 기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최고의 보양식입니다.
복분자예요. 보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불끈 나지 않으시나요? 지금 몇 시죠? 아픈 잇몸 직접 치료하러 갈 시간이요. 이치. 지금부터 평택 미군부대 정문 앞에 위치한 수익형 미군 렌탈 아파트 더 맥시멈 프리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 더 맥시멈 프리스는 전용 면적 71에서 84제곱미터의 3룸 구조로 빌트인 가정가구를 제공하고 옥상 바베큐장, 중앙정원, 게스트하우스, 피트니스 센터, 무인 택배함 등 미군들이 선호하는 생활 편의 시설까지 제공합니다. 더 맥시멈 프리스는 미군부대 정문과 약 250m 거리에 위치하여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하고 중심 상업지역인 로데오 거리 바로 앞에 위치합니다. 또한 2020년까지 약 4만 6천 명의 미군들이 이전하여 풍부한 임대 수요를 자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평택은 매머드급 개발 호재와 인구 증가로 미래 가치가 기대됩니다. 분양 가격은 약 2억 9천만 원대부터 시작하고 계약금은 약 2,900만 원이며 중도금 60% 무이자 대출로 투자자들의 자금 부담을 줄였습니다. 또한 미군 임대 시 월 최대 160만 원대의 임대료가 예상되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때 당신 곁에 걱정 마세요. 사나머니. 꼭꼭 숨어 있으면 땅에서 신랑감이 짠 하고 나타나니? 내 여보야는 내가 직접 찾는다. 내 손으로 딱 내 마음에 쏙. 가장 스마트한 결혼 중개 앱 여보야. 내 차 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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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셀카! 내 차 가격 올려주니까. 대출이 필요한 당신을 위해 바로바로론 모바일 앱 출시. 언제 어디서나 바로 모바일 앱으로 바로 대출 가능성이 바로 모바일 앱도 대출 가능성 높은 난 다음 주 휴가. 좋겠다. 들어가자. 야, 그거 닷컴 아니야? 응, 닷컴이야. 닷컴? 호텔 예약은 호텔스닷컴. 닷컴이야, 닷컴이야? 여러분 벅찬 감격에 잠 못 이루셨죠? 네, 역시 축구공은 둥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이긴 멕시코를 이긴 스웨덴을 이긴 독일을 우리가 이겼습니다. 역시 확률은 숫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의 가능성을 우리는 100%의 희망으로 바꿨습니다. 역시 눈물은 보석처럼 빛이 났습니다. 명불허전 손흥민, 슈퍼스타 조현우, 마음고생 장현수, 그리고 하나 된 대한민국의 눈물. 16강 진입은 못했지만 그 이상으로 기쁜 2018년 6월 28일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실 네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범죄학연구소의 김복준 연구위원, 백성문 변호사, 허은하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장, 그리고 MBN의 홍순빈 아나운서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정말로 오늘 새벽에 출근하니까요.
보도국에서 정말 이 얘기가 그냥 꽃을 피웠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어제 우리나라와 독일과의 경기를 앞두고 우리나라가 이길 확률은 5%에 불과하다. 이기기 쉽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이 영국의 한 베팅 업체는 독일이 우리나라를 7대 0으로 이길 확률이 우리가 독일을 2대 0으로 이길 확률보다 훨씬 높다. 네. 이렇게 분석까지 했었는데 어디서 7대 0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어제 보셨던 대로 네. 우리나라가 이번 대회 최대 이변이라고 할 만한 이제 결과를 이뤄낸 겁니다. 네. 전반 후반 내내 이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다가 이제 그 후반 추가 시간에 김영건, 손흥민 이제 선수가 골을 이제 득점을 하게 된 건데요. 네. 멕시코가 스웨덴 이겼다면 16강까지 이제 노려볼 법했는데 아쉽지만 그래도 이번 경기는 이 경기만큼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러니까요. 잘 싸웠다. 이런 맞아요. 반응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많은 분들 뭐 집에서 시청하신 분들은 저 어제 집에서 그냥 이 주위 분들이 와 하면서 그냥요 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광화문 거리에서도요 거리 응원을 펼치신 분들 정말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분 좋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네, 4년 뒤에 또 이승우 선수들이나 젊은 선수들이 많이 투입되어서 펼쳐질 경기가 좀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16강 진출은 못했는데 너무 잘 싸워줬고 수비가 계속 불안했는데 오늘은 완전히 너무 잘해줬고 또 네, 이렇게 감격의 2대0 승리, 독일의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이 F조, 우리가 속해 있던 F조 네 나라의 희비도 갈렸잖아요, 홍순빈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1위로 스웨덴이 1위로 올라가게 됐고 2위로 이제 멕시코가 16강에 올라가게 됐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승점 이런 걸 다 계산을 했을 때 조 3위가 됐고요. 아하. 독일이 조 4위가 되면서 네. 사상 최초로 네. 16강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 월드컵이 된 겁니다. 네. 그러면서 뭐 트위터상에 보면 각 나라별로 어떤 그런 느낌을 그대로 드러내는 뭐 트위터 내용들이 올라왔다는데 어떤 내용들이 올라왔어요?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까? 독일 축구 대표팀 트위터 네. 가보면 요즘 뭐 독일에서 외질 선수가 너무 잘하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트위터 그 가장 메인 화면에 이 외질 선수가 이 탄식하는 모습이 이제 실렸고요. 아하, 그 이 밑에는 모습이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댓글이 달렸는데요. 이 밑에는 이 팬들이 그래요? 네. 망연자실하듯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요.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멕시코가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겼기 때문에 멕시코가 16강에 진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멕시코가 우리나라 선수들한테 네. 굉장히 고마운 잠시만요. 마음을 네네. 많이 표현하고 홍순빈 있다고. 잠시만요. 자, 현장 연결해 볼게요. 네네. 상속세는 왜 안 내신 겁니까? 검찰의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횡령과 배임 혐의는 인정하십니까? 조현아 씨 변호사비 의혹도 나왔던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퇴진 요구하고 있는데 회장직 물러나실 생각 없으세요? 퇴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국민을 차릴게 차리마 조양을 믿어라 어떻게자 조양을 부셔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수백억 원의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조금 전에 검찰에 불려 나왔습니다. 포토라인에 섰던 모습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어차피 잠시 뒤에 해볼 생각이었으니까요. 이 모습은 저희가 잠시 뒤에 축구 얘기 해본 다음에 왜냐하면 또 이 월드컵 열기 우리가 또 한번 또 정리해야 되니까 그 얘기 해본 다음에 바로 조양호 회장 얘기, 소환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그 뭔가 각국의 분위기 전했는데 한번 마저 이 얘기 해주시죠. 네, 멕시코 축구 팬으로 추정되는 한 트위터 그 계정에서 이제 올라온 글인데요. 네. 멕시코 사람이 올린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라샤스 코리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국 고마워요. 아, 그래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그림까지 네. 편집을 해서 올렸는데 그 솜브레로라고 하는 멕시코 전통 모자를 쓴 캐릭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캐릭터가 멕시코 국기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한국 국기, 태극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편집을 해서 이제 같이 올린 장면까지 지금 보시는 대로 같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거는 백성문 변호사님, 이 이유는 멕시코 이 전통
모자 쓰고 쏜브레인가 그거 쓰고 멕시코 국경이 아니라 대한민국 태극기를 들고 있다는 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나라가 독일한테 대부분 뭐 아까 외국 베팅 업체는 뭐 7대 0으로 독일이 이길 확률보다 우리나라가 2대 0으로 이길 확률이 적다고 뭐 그렇게 베팅을 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진다고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멕시코가 스웨덴을 이기면 우리나라가 이제 독일을 2대 0으로 이기면 이제 우리나라 16강 간다 그랬잖아요. 문제는 멕시코가 지금 멕시코 못 가는 상황이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어제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기지 않았으면 멕시코가 스웨덴한테 예상보다 훨씬 크게 졌어요. 3대 0으로 져서. 맞아요. 3대 0 졌잖아요. 그냥 탈락이었는데 여길 보니까 갑자기 우리나라가 독일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보니까 두산 베어스에 뛰었던 멕시코 선수 중에 칸투라고 있어요. 네. 그 선수는 이제 멕시코 국기 중에 가운데가 하얗거든요. 네. 거기에 우리나라 태극 문양을. 멕시코 정말 떨어질 위기였군요. 그냥 저는 나간 줄 알았더니 어제 스웨덴에 0대 3으로 대패를 했어요, 멕시코. 그래서 정말 침울해 있다가 한국이 독일을 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우와! 아까 뭐 그라시아스인가 뭐라 했다고요? 뭐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코리아. 네, 뭐 이렇게 썼습니다. 네, 정말 땡큐 코리아. 대한민국 감사해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김복진 의원님 정말 희비가 엇갈렸던 어제 밤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언젠가 한번 우리나라도 또 그 뭐 진출할 때 일본하고 이란하고 뭐 이라크하고 할 때 뭐 십몇 초 남겨놓고